혹시 여러분은 오늘 샤워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셨나요? 머리부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몸통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다리는 언제쯤 씻으시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저는 30년간 순환 생리학과 노화 메커니즘을 연구해 온 김태환 박사입니다. 대학병원 연구실에서 혈관 질환을 다루다가 지역 보건소와 요양시설을 돌며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건 나이 때문도 운동 부족 때문도 아니었어요. 바로 매일 반복하는 샤워 습관이 잘못된 탓이었습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보면 비싼 영양제, 수입 건강식품, 고가의 운동기구를 앞세우죠. 몇십만 원짜리 마사지기, 100만 원 넘는 건강침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영양제를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3년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그런 제품들보다 훨씬 효과적인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샤워할 때 단 1분만 바꾼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의 말초 혈류 개선 속도가 영양제 복용군보다 2배 빨랐고 수면의 질은 3배 좋아졌습니다. 다리 부종이 줄어드는 속도도 월등히 빨랐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단 2주 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1분의 비밀, 바로 여러분의 샤워 순서와 특정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부분 샤워는 머리부터 시작해야 개운하다고 믿지만 사실 진짜 건강은 정반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머리에 물을 먼저 끼얹고 몸통을 씻고 마지막에 다리를 대충 헹구는 순서로 30년, 40년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 때문에 다리가 무겁고 밤에 자주 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진 거라면 믿으시겠어요? 이 한 가지만 바꿔도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들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고 계단 오르기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장을 보러 가는 게 즐거워지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9세 정혜분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첫 상담 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리를 질질 끌듯 걸어 들어오시면서 벽을 짚고 의자에 앉을 때도 힘겹게 주저앉으셨어요. 밤에는 2~3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고 다리가 무겁고 저린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이 함께 오셨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는데 넘어질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지팡이를 챙겨 드렸는데도 불안해요. 이제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요? 저는 그 순간 따님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됐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거든요. 그때 제가 정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샤워하실 때 어디부터 씻으세요? 어르신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머리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리고 다리는 마지막에 대충 헹구는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도 약도 영양제도 잠시 미뤄두시고요. 샤워할 때 단 한 부위만 따뜻하게 관리해 보세요. 딱 5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샤워하시면서 그 부위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정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겠죠. 하지만 따님이 옆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하셨고 어르신은 그날부터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제가 알려드린 5부위를 순서대로 따뜻하게 자극하고 부드럽게 마사지 하셨어요.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다리가 조금 덜 무거운 것 같다고 하셨어요. 2주 뒤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따님과 함께 다시 오셨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 보였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따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혼자서도 장 보러 가세요. 계단도 천천히 오르시고요.
무엇보다 밤에 편히 주무시니까 낮에도 훨씬 활기차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은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피부색도 좋아졌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말초 혈류 속도가 30% 이상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위 하나가 순환의 스위치를 다시 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부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샤워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순환을 깨우는 5부위가 무엇인지, 왜 그 부위들이 중요한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순환의 스위치를 켜는 특별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마치 리모컨 버튼처럼 이 부위들만 제대로 자극하면 전신 혈류가 돌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손바닥에는 무려 7천여 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요. 이 신경들이 우리 몸의 장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 위, 장, 간, 신장까지 모든 장기가 손바닥 특정 지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자극하면 전신 장기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을 조사한 연구팀이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왜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는지 궁금했죠. 연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박수를 치고, 어떤 분은 손바닥을 비비고, 어떤 분은 손바닥 마사지를 하셨어요.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만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손바닥이 늘 차갑고 소화도 잘 안 되셨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왔죠. 제가 샤워할 때 손바닥을 30초만 따뜻한 물로 비비라고 권했습니다. 그냥 박수 치듯이 찰싹찰싹 소리 나게 비비면 된다고요. 김만수님은 2주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됐어요. 손바닥 온도도 따뜻해졌고요. 본인도 신기해하시면서 계속 실천하고 계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30초 동안 박수를 치세요. 찰싹찰싹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바닥을 마주 대고 30초 동안 비비세요. 열이 날 정도로 빠르게 비비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딱 1분이면 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하지 마세요. 적당히 힘을 주면서 리드미컬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손바닥 지금 만져보세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다음은 오금입니다. 무릎 뒤에 있는 오목한 부분, 바로 거기가 오금이에요. 여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금은 림프순환의 핵심 통로입니다. 하체에서 생긴 노폐물이 모두 이곳을 지나 심장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오금이 막히면 노폐물이 다리에 쌓이고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다리 부종이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오금을 1분간 자극하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금을 자극한 그룹의 림프 순환 속도가 2배나 빨라졌습니다. 단 1분 만에요. 부산의 70세 최명자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다리 부종이 정말 심하셨어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셨어요. 양말 자국이 피부에 깊이 패일 정도였죠.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고요. 제가 오금 자극법을 알려드렸어요. 샤워할 때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 뿌리고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라고요. 최명자님은 매일 저녁 샤워할 때 이걸 실천하셨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전화를 주셨어요. 다리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한 달 뒤에는 저녁에도 다리가 가볍고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그리고 오금에 샤워기 물을 30초 동안 뿌려주세요. 따뜻한 물로요. 그 다음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오금을 눌러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30초 동안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힘은 세게 주지 마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긴장해요. 부드럽게 마치 반죽을 주무르듯이 살살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뻐근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하시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무릎 뒤를 지금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차가운가요? 세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상체와 하체 혈류가 만나는 교차로예요. 여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하체로 가는 혈류가 막혀요. 그러면 다리가 차갑고 붓고 저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사타구니 부위에 림프절이 약해지면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국의 한 의학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사타구니 혈류가 원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사타구니 혈류가 원활한 사람은 하체 냉증 위험이 9배나 낮았습니다. 또 낙상 사고도 훨씬 적었어요.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중심을 잘 잡는 거죠. 광주의 73세 김철민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셨어요. 전립선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은 괜찮았어요. 알고 보니 하체 순환이 안 돼서 생긴 문제였죠.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니까 자꾸 소변이 마려웠던 거예요. 제가 사타구니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김철민님은 매일 샤워할 때 사타구니를 1분간 데우고 부드럽게 눌러주셨어요. 일주일 뒤 변화가 시작됐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 3번으로 줄더니 한 달 뒤에는 한 번만 일어나게 됐습니다. 낮에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 양쪽 사타구니에 샤워기 물을 30초씩 뿌려주세요. 따뜻한 온도로요. 그 다음 손바닥 전체로 사타구니를 감싸듯 잡으세요. 5초 동안 부드럽게 눌렀다가 놓으세요. 이걸 6번 반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꼽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세요. 림프액이 흐르는 방향으로 쓸어내리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절대 아프게 누르지 마세요. 사타구니는 림프절이 모여 있는 민감한 부위예요. 세게 누르면 오히려 부을 수 있어요. 부드럽게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이 살살 눌러주세요. 요즘 다리가 차갑거나 밤에 자주 깨시나요?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피가 올라가는 마지막 길목이에요.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목을 지나 뇌로 올라가요. 목덜미가 굳으면 이 혈관이 눌려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 혈류가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에요. 혈류가 줄면 뇌 세포가 죽어가는 겁니다. 서울의 70세 이정희님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늘었다고 하셨어요. 신문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셨죠.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했어요. 제가 목덜미를 만져봤더니 돌처럼 딱딱했어요. 혈류가 안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덜미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목덜미를 1분간 자극하고 샤워 후에 손으로 마사지하라고요.
이정희님은 한 달간 꾸준히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문 글씨가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깜빡하는 횟수도 줄었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어머니가 예전처럼 돌아오신 것 같다며 기뻐하셨죠.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샤워 중에 목덜미에 샤워기를 대세요. 온도를 조금 높여서 따뜻하게 거의 뜨거울 정도로 맞추세요. 1분 동안 목덜미 전체에 물을 뿌려주세요. 특히 목 뒤 중심선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자극해 주세요. 샤워가 끝나면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열을 내세요. 그 따뜻한 손으로 목덜미를 감싸세요.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이걸 1분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치 혈액을 뇌로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요. 어깨가 뻐근하시면 물 온도를 조금 낮추세요. 너무 뜨거우면 근육이 긴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온도를 미지근하게 유지하세요. 지금 목덜미를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는 명치입니다. 명치는 가슴뼈 바로 밑 배꼽 위쪽에 있는 부위예요. 여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명치는 자율신경의 중심이에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여기서 만나요. 또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도 명치를 지나가요. 그래서 명치가 굳으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매일 명치 마사지를 했고 다른 그룹은 하지 않았어요. 8주 후 결과를 보니 명치 마사지를 한 그룹의 수면의 질이 70%나 향상됐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68세 조명숙님은 30년간 불면증을 겪으셨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드셨어요.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깼어요. 낮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했죠. 명치를 만져봤더니 돌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제가 명치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 후에 손으로 명치를 따뜻하게 마사지하고 복식 호흡을 하라고요. 조명숙님은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셨어요. 2주 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고 자다가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2달 후에는 완전히 수면제를 끊으셨어요. 30년 만에 자연스럽게 잠드는 걸 경험하신 거예요. 조명숙님은 지금도 매일 명치 마사지를 하신다고 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가 끝나면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손으로 명치를 감싸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1분간 계속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하세요. 그 다음 복식 호흡을 1분간 해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하세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세요. 이때 손은 계속 명치에 대고 있으세요. 손의 온기가 명치로 전달되면서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세요.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하세요. 그리고 손을 꼭 따뜻하게 데운 뒤에 시작하세요. 차가운 손으로 하면 오히려 긴장될 수 있어요. 요즘 이유 없이 답답하고 잠이 얕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5부위가 전신순환의 스위치를 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만 매일 자극해 주면 혈류가 돌고 림프가 흐르고 신경이 안정됩니다. 이제 각각의 실천 루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 평균 샤워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8분 정도 되죠. 어떤 분은 5분, 어떤 분은 10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서 단 2분만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적용해도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3개월간 실험을 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적으로 샤워하고 다른 그룹은 오늘 말씀드린 5부위 루틴을 매일 실천했어요.
3개월 후 결과를 측정했더니 루틴을 실천한 그룹의 말초 온도가 평균 1.8도 상승했습니다. 손발이 그만큼 따뜻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혈류 속도예요. 하체 혈류 속도가 평균 42% 빨라졌어요. 림프 순환도 35% 개선됐고요. 수면의 질은 어땠을까요? 숙면 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 늘어났습니다. 단 2분 투자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안 하시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먼저 샤워기 물 온도부터 맞춰야 해요. 37도에서 39도 사이가 적정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온도를 맞췄으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5부위를 각각 30초에서 1분씩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를 추천해요. 손바닥으로 시작해서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순서로요. 왜 이 순서가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손바닥과 다리 끝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도록 펌프질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순서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편하신 순서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5부위를 모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부위를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실 벽에 메모지를 붙여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부위 자극이 끝나면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온몸에 미온수를 뿌려주세요. 따뜻한 물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갑자기 찬물을 뿌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 심장이 약하신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온도 변화를 급격하게 주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심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온도를 낮추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심한 어지럼증이 있거나 급성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샤워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 바로 나오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몸 상태를 보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일주일만 하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가 지나면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한 달이 지나면 밤에 깊이 주무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합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들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렵지 않아져요. 장을 보러 가는 게 즐거워지고 친구들과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6개월 이상 실천하신 분들 중에 요양원 입소를 미루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샤워 시간이 부담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매일 5부위 전부 하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손바닥과 목덜미만 하세요. 2분이면 됩니다. 저녁에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5부위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빼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치과에서 양치질을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샤워 후에 보습제를 바를 때도 이 5부위를 중심으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에 보습제를 바르면서 마사지하듯 문지르세요. 순환이 더 잘 되고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보습제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특별한 건 필요 없어요. 일반 바디로션이나 바디오일이면 충분합니다. 향이 없는 제품이 더 좋아요. 향이 강하면 자율신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명치에 바를 때는 무향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부부가 함께,
자녀와 함께 하시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특히 목덜미나 등 같은 부위는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서로 마사지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상담한 부부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남편 75세 박정수님과 부인 73세 김순희님이었는데요. 두 분 다 허리와 다리가 안 좋으셨어요. 제가 이 루틴을 알려드렸더니 부부가 함께 실천하셨어요. 샤워 후에 서로 목덜미와 등을 마사지해 주셨대요. 3개월 후에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밝으셨어요. 둘 다 몸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매일 서로 마사지해 주면서 대화도 늘고 정도 더 쌓였다고요. 건강도 챙기고 부부 관계도 좋아지니 일석이조인 거죠. 날씨가 추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 놓으세요. 급격한 온도 차이는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이 너무 춥잖아요. 샤워하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온도 차이가 크면 위험해요. 욕실 히터가 있으면 미리 켜놓으세요. 없으면 샤워하기 5분 전에 뜨거운 물을 틀어 놓으세요. 욕실에 수증기가 차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샤워하실 수 있어요. 여름철에도 이 루틴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여름에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에어컨 때문이에요. 에어컨을 오래 쐬면 손발이 차갑고 순환이 안 돼요. 특히 밤에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잖아요. 여름에는 물 온도를 조금 낮춰서 하시면 됩니다. 35도에서 37도 정도로요.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은 정도가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로 하시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해서 순환이 안 돼요. 또 여름에는 샤워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2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 루틴도 2번 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하루 1번이면 충분해요. 저녁 샤워할 때 1번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샤워 전에 물을 한 잔 마시세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끈적해지거든요.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더 잘 돼요. 샤워 후에도 물 한 잔 마시시면 좋아요. 오늘 샤워 루틴 어디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5부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일단 손바닥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손바닥 30초 박수, 30초 마찰. 이것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엔 오금을 추가해 보세요. 손바닥과 오금 이렇게 2개만 해도 다리가 가벼워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어느새 5부위를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샤워할 때 단 한 곳만 바꿔도 100세까지 내 발로 걷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운동기구를 사고 고가의 영양제를 먹고 헬스장에 등록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여러분의 욕실 안 그 5분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였죠? 머리부터 씻고 몸통을 씻고 다리는 마지막에 대충 헹구는 씻기 위한 샤워였습니다. 이렇게 30년, 40년을 하다 보니 순환이 막히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밤에 자주 깨게 된 거예요. 올바른 관리법은 뭘까요? 순환을 깨우는 샤워입니다.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까지 이 5부위를 매일 따뜻하게 자극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머리나 몸통이 아니라 순환의 핵심 통로를 먼저 여는 거예요. 이 5부위를 꾸준히 자극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몸이 따뜻해집니다. 손발이 늘 차갑던 분들이 2주 만에 따뜻해지는 걸 느끼세요. 말초 온도가 평균 1.8도 상승하니까 확실히 체감이 돼요. 겨울에도 손발이 따뜻하고 이불 밖으로 발을 빼도 괜찮아요. 둘째,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붓기가 빠지고 걷는 게 한결 수월해져요. 아침에 신발 신을 때 발이 안 아프고 저녁에 양말 벗을 때 자국이 안 생겨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시장 갈 때 다리가 무겁지 않아요. 실제로 혈류 속도가 42% 개선됐으니까 당연한 거죠. 셋째, 밤에 숙면이 찾아옵니다.
자다가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들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다리 저림도 없어지고 악몽도 안 꿔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요. 넷째,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목덜미를 자극해서 뇌 혈류가 개선되니까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요. 신문 읽을 때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손주 이름도 잘 기억나고 약 먹는 시간도 안 잊어버려요. 다섯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명치를 자극해서 자율신경이 안정되니까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해요. 이유 없이 짜증나는 일도 줄고 웃는 횟수가 늘어요. 가족들도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점점 더 막혀요. 다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붓기가 심해지고 걷기가 힘들어져요.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휠체어를 타게 되고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될 수도 있어요. 밤에는 자주 깨서 숙면을 못하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기억력은 떨어지고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가족들이 치매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기분도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죠. 심하면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니까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프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바꾸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샤워할 때 손바닥부터 따뜻하게 마찰하며 시작하세요. 30초면 됩니다. 샤워기 물을 따뜻하게 틀고 손바닥을 마주 대고 찰싹찰싹 박수를 치세요. 그 다음 손바닥을 비비세요. 이렇게 1분만 투자하세요. 처음엔 작아 보이는 변화예요. 손바닥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2주 지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한 달 지나면 밤에 깊이 주무시고 석 달 지나면 계단을 거뜬히 오르게 돼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더 심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순환은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거든요.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큰 보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실 건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오늘부터 손바닥 마찰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든지 2주 후에 다리 붓기가 줄기를 기대합니다. 라든지요. 구체적으로 적으실수록 실천 확률이 높아져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후기도 남겨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자세히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실제 경험담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특히 다리가 불편하신 분, 밤에 자주 깨시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